네, 안녕하세요. 심화학원에서 군사 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최근에 체결된 트리티, 즉 조약에 대해서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 곳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근에 이제 그 두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면서 북한이 이제 파병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를 얻고 하는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제목부터 다시 보실까요? 러시아와 북한 간에 체결된 조약은 이 두 양 대륙에 있어 신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 트리티가 있죠.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외교 문서인데요. 그 밑에 컨벤션이라고 범위를 좀 좁힌 기후변화 협약 같은 데 쓰는 협약이 있고 그 밑에 좀 더 기술적인 사항을 담는 협정이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같은. 그다음 의정서라고 해서 이게 부속서로 이런 문건에 부속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정서. 그리고 어레인지먼트는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그럴 때 약정이라고 쓰는 다른 외교 문서들과 구분해서 약정, 이 수위가 제일 어떻게 보면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정 그리고 시그널은 신호탄이라고 해서 뭔가 활동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거를 미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지금 이거는 조짐이나 징후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인 두 개를 구분해 주면서 자,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this week finalized a mutual defense treaty with Russia. The U.S. says the pact could be used to justify the widening of the war in Ukraine, since North Korean troops were brought in to help Russian forces. 네, 북한은 이번 주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미측은 이 조약이 어,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이래로 우크라이나에서의 확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팩트라는 말 여기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 팩트와 accord, arrangement, deal 이런 말들은 조약이나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저런 외교 문서의 대체어로 이제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잘 제가면서 정확히 써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자 그와 관련해서 잠깐 보실까요? 이 상호라는 말이 있죠? 뮤추얼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 상호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뮤추얼과 레시프로컬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런데 상호 관세라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각국에 대해서 매기겠다고 그래서 온통 떠들썩하죠? 그랬을 때 이 상호는 레시프로컬로 갑니다. 이 뮤추얼은 서로 베네피셜한 요런데 정의를 이렇게 담아드리기도 했는데, two-way beneficial relationship이라고 할 때 뮤추얼을 써요. 그러니까 이 관세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eciprocal을 쓰게 되는데 뮤추얼이 아니라 관세. 이 링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은 요 링크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NPR's Anthony Kuhn has more from Seoul. 자, 저희 앤서니 큐 기자가 서울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greed on the treaty in June. 네,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6월 조약에 합의했습니다. They signed it into law within 2 days of each other. 이들은 서로 이틀 차를 두고 조약을 서명 발효시켰는데요. 지금 이 sign into law라고 하면 이 방금 제가 해석해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해석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The treaty says that if either country is invaded, the other one must provide military and other assistance. 조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 둘 중 어느 한 국가가 그 침공을 당하게 되면 타방은 반드시 군사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Chae Yong-hwan, a senior researcher with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 government think tank, explains. 네, 그 최용환이라는 국가 안보 전략연구소 소속 한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시겠는데요. 이곳은 그 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연구소입니다. think 자, 연구원 직급 얘기할 때 이제 어시스턴트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프린시플까지 가는데요. 주임, 전임,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 리서처를 선임으로 놓고요. 주임, 전임, 선임, 책임, 수석, 연구원 이렇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그 시니어가 나오면 선임이라고 제일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다음 시큐리티가 안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정말 해석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꼭 암기를 요한다고 봅니다. 자, 공동 경비구역, 그다음 경비원, 각국 안보군인데 이 보안군, 각국 보안군인데 이거를 공군에서는 군사경찰이라고 합니다. 밀리터리 폴리스처럼. 그다음 국제안보지원군, 외곽 경계, 안도감,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국가적 안보의식. 그다음 보안 및 이 복수로 쓰면 증권시장, 그다음 비밀 취급인가, 경제사회 보장, 안전 및 안도감, 그리고 국가적 안위라고 그러면 안보와 구분해서 웰빙 추천드립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It was Russia that actually invaded Ukraine, so there wasn't enough of an excuse for North Korea to be involved. 네, 방금 전에 첫 대목은 그쪽에서 이분이 연구원 말씀을 드렸죠. 사실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그래서 한국이 북한이 관여할 어떤 구실이 충분치 않습니다. But then Ukraine invaded Kursk, and that's when the North Korean and Russian parliaments started to move together to ratify the treaty. 그런데 그러다 이 우크라이나가 쿠스크 지역을 침공을 했죠. 그때가 바로 북한과 러시아 국회가 협력을 해서 해당 조약을 비준한 때이죠. 자, 이 각국별로 이제 영문 표기가 국회가 따로 있죠. 러시아는 두마, DOMA 이렇게 하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라고 Supreme People's Assembly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일반 국회를 쓸 때 하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involve는 관여, 그다음에 범죄적으로는 연루라고 하는데 비슷한 것들이죠. 개입, 그다음 간섭, 그리고 개입과 간섭, 메들링과 스태피는 그렇게 되고요. mediate부터 브로커까지가 중재인데 arbitrate은 법원 같은 데서 해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못 씁니다. 자, 그 다음 adjudicate 조정인데 행정 절차상으로는 판정, 그 다음 포기, abdicate, 왕위 같은 거 포기할 때 볼 수 있습니다. The U.S., Ukraine, and South Korea say that some 10,000 North Korean troops are in Russia, mostly in the Kursk region, helping Russia to drive out Ukrainian troops who attacked in August.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략 10,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주둔해 있는 지금 파병되어 있는데 대부분 쿠스크 지역에 있고 이들은 우크라이나 병력을 8월 이들이 공격했을 당시 축출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troops are believed to be young, inexperienced, and lightly armed, or as Ukraine puts it, cannon fodder. 네, 이들 북한군 병력은 젊고 경력이 일천하며 경무장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측이 표현한 바에 따르면 대포밥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실제로 한국 언론 같은 데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총알바지라고 하죠. 캐논 파더. 좀 삭막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대포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준다는 총알바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The North Koreans are targets not only of Ukrainian bullets, but also propaganda from North Koreans who defected to the south. 네, 이들 북한인들은
비단 그 우크라이나의 그 총탄뿐만 아니라 그 한국으로 그 귀순한 북한인들이 그 보내는 선전 내용에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They've sent the troops a poem about a North Korean mother whose son has been sent to Russia. She begs him to run away and not look back. 네, 이들은 이들 병력에게 한 그 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북한의 한 어머니가 러시아에 파병된 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쓴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것인데 그 시 속에서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타령을 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탈주, 그냥 도망치는 걸로 기본적으로 이제 써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군인으로서 군대에 소속됐다가, 도망치는, runaway니까 타령, 즉, desert, 이렇게 표현을 해갈 수가 있겠고요. defect는 이제, 우리 탈북자 할 때, 체제를 버리고 탈주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죠. 이, North Korean defect 할 때 저거와 탈영병 할 때 디저러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이제 탄약이라고 표현을 해서 저 위에서는 탄환이라는 말이 나왔죠. 뾰족하게 생겨서 일반 총알 같은 데 들어가는 둥글게 생겼지만 뾰족한 탄환을 얘기를 하고,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통칭해서 이제 얘기하는 탄약은 ammunition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러 간의 최근 체결한 조약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